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임명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재경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사나 민감성 피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악화인자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주사의 악화인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인자입니다. 세안제는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돼요. 그냥 약산성의 저자극의 폼 클렌징 정도, 이런 것들을 미온수로 가볍게. 화장품 자체로만으로도 염증을 유발시킬 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알코올이나 이런 에탄올 베이스의 스킨은 일단 다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향이 강한 화장품들 다 냄새 맡아보고 향이 있다면 좀 한쪽으로 일단은 좀 밀어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과서나 논문에서는 자외선 노출이 주사의 악화인자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알맞는 선크림을 구매하셔서 꼭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헤어 관련된 제품들도 사용하시는 거 되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젖은 머리 닿는 게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머리 감고 나서는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바짝 말려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악화인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더워지는 환경이죠. 홍조와 주사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혈관의 비정상적인 변화로 시작이 되는데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염증이 악화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직접적으로 확장시켜주는 환경은 피해 주셔야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더운 환경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도하게 땀을 흘리는 운동은 피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원한 환경에서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하교과처럼 더운 환경에서 운동하시는 것은 정말로 피해 주셔야 합니다. 운동하시고 난 다음에 세안하실 때도 미지근한 물로 꼭 해주셔야 되고요. 사우나도 꼭 피해 주셔야 되고 겨울에는 과도한 히터를 쪼이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마스크라는 환경도 굉장히 더워지는 환경이에요. 마스크는 이제 더워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습기도 차게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 힘든 시기를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주사 환자분들도 너무 힘든 시기를 거쳤는데 다행히 최근에 이제 언마스크 시대가 되면서 많은 주사 환자, 민감성 피부 환자들이 약간씩 해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도 아직도 꼭 쓰셔야 되는 분들이 있죠. 이럴 경우는 습기나 온도가 너무 누적되지 않게 30분에 한 번씩은 좀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면서 마스크 착용해 주시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더운 환경 말고 차가운 환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 얼굴이 화끈거리니까 막 어른 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겨울에 오히려 주사, 민감성, 홍조가 심해지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차가운 공기, 차가운 환경들이 장벽도 망가뜨리지만 혈관을 더 일시적으로 줄였다가 더 늘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지근한 환경이 베스트입니다. 미지근한 환경이 베스트예요. 그래서 항상 세수할 때도 너무 차가운 물 말고 미온수로 미지근한 물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좀 쿨링하려고 마스크팩 쓸 때도 냉동실에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놓고 한 5분, 6분 정도 있어서 시원하게 좀 만든 상태에서 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음식,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많은 수의 논문에서 이 음식 조절만을 통해서 주사 민감성 피부가 좋아졌다라는 보고들도 꽤 많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뜨거운 음식, 우리가 뜨거운 음식을 먹게 되면은 몸 안 온도가 높아져요. 이걸 방출하려고 얼굴의 혈관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도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국물 최대한 식혀서 드시는 게 좋고, 뜨거운 차라든지 뜨거운 커피 이런 것도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게 커피가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커피에 카페인이 되게 논란이 많았던 게, 카페인이 이 주사 홍조 민감성 피부를 좋아지게 한다는 보고도 있고 악화된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주사 피부염 학회에서 컨센서스를 모아준 게, 이게 뜨거운 커피는 주사 홍조에 안 좋다. 그런데 차가운 커피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사 민감성 홍조 환자들은 겨울에도 얼주가가 돼야 되겠죠. 얼주가가 돼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뜨거운 것만큼 또 안 좋은 게 매운 음식들이에요.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특히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은 염증뿐만 아니라 혈관도 많이 늘릴 수 있으니까 우리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술도 홍조에 매우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주거든요. 물론 금주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꼭 술을 드셔야 한다면 도수가 낮은 맥주로 가볍게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많은 논문에서도 도수가 높은 위스키보다 와인이 홍조를 더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도수가 높은 술들이나 아니면 와인은 꼭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튀긴 음식이나 아니면 기름진 음식, 그리고 토마토, 초콜릿도 주사 염증이나 피부 장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주사에 도움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게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있는 유산균들 도움이 되는데요. 이게 장내 환경들이 안 좋으면 주사가 악화된다라는 보고들 많고요. 역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유산균들로 장내 환경을 좋아지게 하면은 주사, 홍조, 피부염 이런 거 다 좀 같이 좋아질 수 있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유제품이라든지 식이섬유도 이렇게 주사 민감성 홍조 피부염에 되게 좋겠죠. 실제로 다른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제들이 주사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주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약들인데요. 대다수의 고혈압 약제들이나 아니면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아스피린, 그리고 한약제들도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이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겠죠. 스테로이드 다들 이제 아실 거 계실 것 같은데 많은 주사 피부 환자들이 잘못된 진단으로 스테로이드를 너무 좀 오남용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테로이드 쓰면 엄청 빨리 많이 좋아지죠. 근데 문제가 곧 따라온 리바운드 현상들, 특히 이런 스테로이드를 좀 고용량 또는 장기간 쓸 때는 피부도 얇아지고 혈관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면역 기능도 저하되면서 모낭충 같은 것도 활성화되면서 주사의 이 톱니바퀴가 엄청 굴러가게 되거든요. 이런 스테로이드는 피부를 치료하기 위해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감기약에도 상당수 많이 들어가 있고 염증을 빼거나 붓기를 뺄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실 상황일 때 스테로이드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꼭 먹어야 될 상황인지도 체크 후에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또 여드름 약 중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소트레티노인, 즉 피지 조절제도 홍조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염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고용량을 장시간으로 복용하시면 안 되시고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주사가 워낙 여드름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여드름 치료로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화학박피처럼 강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주사 환자들한테는 장벽을 망가뜨리는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 갑자기 피부가 엄청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사 환자분들은 피부 침습적인 레이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랜 주사 피부염으로 인해 피부 장벽이 약간 무너져 있고 염증이 계속 있으셨던 분들은 모공도 되게 많고 그리고 잔주름도 많으세요. 그래서 되게 적극적이고 침습적인 시술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시술을 시작하시게 되는 순간 건너지 못하는 강을 건너시게 됩니다. 당연히 뭐 이제 얼굴 붉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잔주름이라든지 탄력도 높이고 싶어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럴 때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피부의 민감도를 낮추고 장벽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없애주는 게 1등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치료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께는 콜라겐, 주름 치료, 탄력 치료를 하면서 염증이랑 혈관을 같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있어요. 텐서마라든지 버추 RF 같은 고주파 치료들 아니면 이제 리쥬란이라든지 주베룩 같은 스킨 부스터 치료들 이런 것들은 이제 혈관 염증도 좋아지면서 탄력도 줄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좋은 또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홍조 민감성 피부 주사의 악화이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봤는데요. 주사는 정말 쉽게 좋아지지도 않지만 또 좋아졌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 이유는 이렇게 많은 악화인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께 이게 주의사항들을 설명드리고 저희가 정리해 놓은 쪽지를 드려요. 이 쪽지를 항상 잘 보이는 화장대 같은 데 붙여놓으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까먹게 되고 또 좋아지면 방심할 수 있어서 오다 가다 보게 되면은 계속 세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주사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꾸준한 노력으로 분명히 주사도 완치할 수 있는 질환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피부과 전문의 임명원장 전문의 이재경이었습니다.